좀 적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계산했을 텐데 그렇게 나온 게그 대략이 60만 원 그렇게 그게 좀 그렇게 되니까 전 그까지 모든 병원이 다 그렇게 된 줄 알고 MRI 너무 비싸길래 좀 안 돼요 하니까 MRI는 비급여 MRI는 비급여라서 안 돼요 이러면 비싸대도 네 그래서 어제 진은지는 말했습니다. 병원이 네가 무슨 일을 문제지? 저는 할 교육은 DB 영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DB 영업을 크게는 이제 두 단계로 교육을 할 건데요. 오늘은 DB 영업을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크게는 보험업을 하면서 보험업 안에서도 이제 상품 세일즈를 하는데 상품 세일즈는 결국 이제 이 고객이 있어야겠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우리가 어떤 수단으로 만날 것이냐. 보통 뭐 지인을 통해서 혹은 이제 뭐 많이들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고전적이긴 하지만 뭐 개척이라고 하죠. 속된 말로 이제 돌방, 빌딩을 탄다고도 하죠. 예전에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 사무직을 해보신 분들이 거의 없겠죠? 사무직을 해보면은 특히나 이제 건물이 좀 크거나 아니면은 좀 보안이 철저하지 못한 예전 오래된 저 강남에 있는 큰 오피스텔 이런 데 가면요. 카드, 정수기, 그 외에 뭐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제 카드 영업사원들이 제일 보편적입니다. 많이들 들어오세요, 사무실에. 큰 사무실에 있으면은 많이 들어오셔서 저희도 이 건물이 아니라 다른 건물에 있을 때는 많이들 오셨었어요. 오전에 보면은 이제 주로 오전에 누가 오시냐? 녹주 아주머니들 오시죠. 네. 그래서 하나씩 서비스로 줍니다.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돌방이 고객을 뚫어야 돼요. 우리가 찾아가서. 근데 이제 한 달에 얼마씩 결제해 주셔라. 이거를 이제 영업을 하는 거고.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와서 카드 필요 없냐? 카드 필요하시냐? 하면서 조건들을 이제 알려주시고, 뭐 연회비 뭐 첫 달은 무료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제안을 해서 영업을 하시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빌딩을 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혹은 이제 돌방, 자영업자분들 주위에 있는 가게 이런 데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혹시 보험료 많이 내주고 있으면 제가 점검해 드리겠다. 얼마나 반응이 차갑겠습니까? 그죠? 그게 사실 이 굉장히 확률도 낮고 이 멘탈적으로도 자칫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이 작업들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효율이 그닥 높진 않다. 네. 그닥 높진 않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있게, 영업의 풀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결국은 데이터베이스,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유료로 구입하는 거. 그게 이제 그래서 DB라고 하죠. 음. 근데 그 DB를 뭐 여러 보험사들이 있겠지만 보험사들은 대부분 보험사 소속의 설계사분들은 대부분 본인 회사의 고객들, 이미 우리 회사에 계약이 이루어진 고객들을 다시 재컨택을 해. 이미 우리 회사의 고객이야. 이미 예를 들어서 뭐 DB 손해보험이면은 DB 손해보험에 가입된 고객들의 DB를 줍니다. 그럼 뭐예요? 다시 연락하죠. 연락해서 담당자라고 하고 업셀링을 하거나 이분이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추가 제안하거나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저희 같은 이제 GA들은 예전부터 고객의 이제 보험 가입이 가능할 만한 고객들 혹은 보험 보장 분석이나 가입 제한 신청을 누른 고객들, 그러니까 요청한 고객들.
이런 분들의 DB들을 유료로 많이들 거래하고 있었고 예전에는 뭐 어떤 DB들이 있었냐면 어, 유전자 DB 그 유전자 키트가 있어요. 말이 거창해서 유전자 DB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코로나 검사할 때 이렇게 면봉 어떤 거 있죠. 네, 그런 키트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시험관 하나랑 긴 면봉 하나가 그래서 이게 코나 혹은 혀 안쪽을 이제 문질러서 그 용액에다가 담은 다음에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질병을 예측해 본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분석인데 그거를 이제 책자로 만들어서 줘. 근데 그 키트가 비싸요. 그래서 그 키트랑 그 다음에 고객들이 나 그거 분석 받아볼래 해서 신청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의 15만 원 한 건당. 밴드셀 뱅크 샐러드는 그건 유명한 거고 그 외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뱅크 샐러드는 좀 후발주자고요. 10여 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그런 것들은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이 디테일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그 무슨 유전자 분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예.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이제 코 안쪽에 있는 이제 점막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이분의 질병 트렌드를 확인해주고 그 고객은 그 책자를 받고 이걸 보는 대가로 상담도 한 번 받겠다 이걸 남겨주시는 거예요. 무료로 받는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설계사들은 15만 원, 20만 원을 주고 구입해서 상담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에 얼마나 또 이 목이 메이겠어요. 그죠? 이거 저렴한 게 아니잖아요. 한 건에 15만 원씩 구입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서 계약을 못 받으면 날아가는 돈. 그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나마 좀 고급 딥이다라고 했던 거. 나머지는 이제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가면은 예전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종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응모함 이런 거에 들면 근데 이제 보면은 뒤에 마케팅에 동의하겠습니까? 체크해가지고 응모함에 넣으면은 그거를 한 5천 원, 만 원에 삽니다. 업자들이. 그래서 그거를 보험 대리점이나 이런 데 팔아요. 마진을 붙여서. 이런 DB도 있었어요. 그리고 카드사 DB. 한 건에 1,000원, 2,000원. 카드사도 우리 막 문자도 많이 오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마케팅 동의를 우리가 잘못 누른 것들이 꽤 많을 거란 말이죠. 회원가입하거나 이럴 때. 그런 것들 1, 2천 원에 사는 거. 그리고 무작위로 전화. 별게 다 있습니다. 퍼미션 DB도 예전에는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오늘의 운세, 고스톱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뭐 포인트 준다 해가지고 이제 동의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런 퍼미션 하시는 이제 여성분들이 모여 있는 퍼미션실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가 이제 조그맣게 한 6분, 10분 이렇게 앉아 있고 진짜 눈빛에 영혼이 없이 그냥 하루 종일 통화만 하는 거예요. 4시간, 5시간 동안 전화만 합니다. 그런 오늘의 운세 500원, 1,000원짜리 DB에다. 그래서 어떻게든 쥐어 짜가지고 알았어 한번 받아볼게요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런 DB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설계사분들도 그런 DB들을 유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한계가 이제 느껴지죠. 근데 이제 시대에 따라서 플랫폼, 인슈어테크와 핀테크 이제 스타트업들이 생기면서 이제 금융으로 풀어내기 시작했죠. 금융과 IT로 풀어내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사실 초창기에 이제 시작한 게 카카오나 그다음에 보맵도 굉장히 초창기 인슈어테크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토스, 뱅크샐러드는 원래 인슈어테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험과 기술을 합해서 인슈어테크라고 하고 금융과 기술을 합하면 핀테크라고 하죠. 핀테크 서비스 대표적인 게 토스예요. 네. 파이낸셜 테크를 접목해서 핀테크라고 하죠. 네. 그다음에 인슈어런스 테크에서 인슈테크라고 합니다. 아예 대놓고 보험을 타겟으로 한 게 봄에 굿리치 이런 데들을 이제 인슈어테크 기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토스, 카카오뱅크 이런 데들을 그냥 핀테크.
합니다. 근데 뱅크샐러드는 원래 가계부 어플이었어요. 아이폰용 가계부 어플. 그렇게 해서 고객을 많이, 유저들을 많이 모으고,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금융을 붙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보험이 주력이 아니라 가계부로 해서 대출과 은행을 묶기 시작했고, 마지막에 보험을 영입했고, 그래서 인슈어테크라기보다는 핀테크에 가깝습니다. 이런 이제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조금 더 뾰족하고 니즈가 있는 고객들의 DB가 만들어진 게 몇 년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DB들을 우리는 오히려 잘 활용하면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아유, DB를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면 영업을 해보면 되게 그 한 달에 1, 200의 영업 비용을 사용하는 게 되게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다도 서울 경기권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많이 타면 한 1000km 정도를 탔어요. 차로 서울 경기권만 돌아다녀요. 네. 그러면 주유비, 차량비, 그죠? 그럼 고객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식사를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보험 계약이 완료되면은 작게라도 선물이라도 좀 하나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다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뭐 저는 FC 때부터 모든 걸 다 제가 샀어요. 의자도 이 FC 의자가 불편해서 저는 제 의자를 사다 놓고서 그다음에 뭐 A4 용지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 돈으로 샀으니까 바인더부터 여러분들 지금 바인더 안 사잖아요. 네, 저희는 그냥 다 사서 쓰는 게 당연했었어요. 근데 박하영 지점장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뭘 좀 지원하고 좀 소프트를 해보자 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A4 용지랑 저거만큼 바인더만큼은 사게 하지 말자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사비로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거 다. A4 용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업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별거 아닌데도. 몇백씩, 1, 200 적게 쓰면, 근데 영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많은 비용들이 나가죠. 근데 그거를 영업비라고 생각을 안 하면, DB는 돈 주고 사야 되니까 DB 영업이 더 힘들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대면 영업, 지인 영업, 이런 거, 영업을 한 1년이라도 뛰어보면, 나가는 영업 비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DB는 그런 부수적인 영업 비용을 내가 줄이고 아예 직접적으로 고객이랑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죠. 어프로치의 과정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오히려 조금 더 빨리 효율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이 DB 영업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이거는 돈 주고 하는 거, 그냥 영업은 그냥 영업을 하면은 얼마나 쓰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돼요. 네. 뭐든지 돈을 벌 때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생깁니다. 그러면 인풋을 얼마를 내가 쓰고 있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돼요. 심지어 내가 오늘 영업을 위해서 점심을 사 먹었다? 그게 영업비입니까? 영업비죠. 인구 영업을 뛰면 뛸 수 있냐? 힘들잖아. 그죠? 체력이 안 받쳐주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오늘 영업을 위해서 식사를 하고 혹은 중간중간에 무언가 나를 위해서 썼던 그것도 영업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제가 봤을 땐 지인 대면 영업이나 DB 영업이나 이제는 비슷한 수준이다. 영업 비용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저희가 DB가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DB로 수익을 내지 않고 DB를 FC 분들한테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DB를 판매하면 회사는 마이너스예요. 거기에 일정 비율을 투자를 하고 회사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는 퍼미션 DB, 뱅크 샐러드 DB, 그다음에 보맵 DB 가격이 퍼미션은 4만 5천 원이가 보맵 DB랑 뱅크 샐러드는 5만 5천 원이 구입하는 비용.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DB를 많이 구입하면 DB만 놓고 봤을 때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인당 생산성이 높아지고 계약건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투자 대비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때 가서. 그러면 우리 설계사 입장도 그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를 투입을 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고 영업이익은 얼마를 남길 거. 그죠? 총 쓴 돈에서 수익을 빼고
그죠? 내가 500만 원을 썼어요. 근데 총 이제 내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1,500이 들어왔습니다. 내 영업비로 500을 썼는데 수수료와 시책으로 1,500을 벌었습니다. 그럼 영업이익은 얼마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1,000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수익을 내려고 계산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DB 영업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내가 수익을 자영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DB를 접근하는 방식이 그런 마인드여야 돼. 그냥 회사에서 모든 걸 다 지원받으려고 한다. 그거는 그런 환경이 있죠. 있는데 대신에 수수료가 적죠. 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우리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줄게. 아무것도 하지 마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다 공짜가 있다면 뒤 이면에는 그거에 대한 다른 이, 이 수익을 완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받으면 수수료가 적고 지원을 적게 받으면 수수료가 높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B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선배분들 중에 제가 보맨 파트너스를 처음 구성할 때 DB를 적어도 1년 이상 사용하고 DB로 퍼포먼스를 이미 냈던 분들을 3명을 뽑아서 에즈 전체에서 3명을 뽑아서 인터뷰를 제가 좀 남겨놨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어, 디테일하진 않지만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디테일하지 않지만 저렇게 해서 저 사람들은 DB로 접근해서 그래도 의미 있는 수익을 지금 제가 보여드린 세 분은 DB로 못 벌어도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인터뷰를 한번 보고 시작을 할게요. 이걸. 자, 쇼. 첫 직장에서 조리 관련된 일을 했었어요. 일은 되게 고된데 돈은 안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몸이 너무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보험 영업에 뛰어들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이제 또 간절한 마음에 그냥 무작정 상가 들어가가지고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말 걸어보기도 하고 되게 좀 힘들었죠. 결과가 좋지는 못했으니까요. 근데 그거 하나만큼은 있었던 것 같아요. 간절함. 그 간절함을 가지고 DB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이 정말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세원입니다. 보험 영업을 시작한 지는 4년 정도 되었고요. DB 영업을 시작한 지는 1년 반 정도 인 영업이 되었는데 1년 없어. 반 만에 수익이 없어. 900명 불가능하던 가까이 되는 고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험 영업에 뛰어들었는지 그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요리를 7년 동안 했었어요. 고3 때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요리였고요. 그러고 나서 레스토랑에 이제 취업을 하고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되고 군대에서도 이제 취사병으로 꾸준히 이제 요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대학교에 좀 이제 진학을 했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졸업을 하면서 대기업에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동안 근무하다가 이제 제가 겪었던 것들 오랫동안 서 있다 보니까 몸도 조금씩 이제 아파오고 힘든 만큼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는 없겠다 싶은 거였죠. 제가 원하는 인생은 내 자식이 사달라는 거 다 사줄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었고 아내 역시도 이제 사달라고 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는 남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리라는 직업 자체는 그런 인생을 살 수는 없더라고요. 요리를 그만두고 나서 다시는 요리 업계로는 일하지는 않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만두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럼 내가 요리가 아니라 뭘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나 아직 젊은 나이인데 하다가 싶었던 게 같이 모임 활동을 하는 친구가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나 이직 생각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도 한번 다음 회사에 리스트에 한번 넣어봐라 하고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는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보험이라는 거를 하나도 모르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걱정이 되었던 거는 지금도 이슈긴 한데 그때 당시에도 이슈가 되었던 뭐 저출산, 뭐 고령화 그럼 사람들 다 보험이 있는데 가입할 보험이 남아있나? 그런 의문점이 있었죠.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회사에 와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 너무 컨셉도 괜찮고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회사에 이제 오게 되었죠. 처음에 좀 힘들었던 적이 되게 많았었죠.
왜냐면 제가 이 보험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냐면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 이게 반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 형성도 좀 없었고요. 근데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보험 얘기를 한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시도도 했는데 당연히 결과는 좋진 않았었죠. 그래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뭐라도 해보자 라고 시작해서 그냥 무작정 뭐 식당이든 상가든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험 얘기 꺼내고 신나게 이제 안 좋은 이야기와 함께 거절을 맞고 이제 쫓겨나고 그런 힘들었던 시절들이 저도 있었죠. 제가 DB 영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조건이 안 됐었어요. 그 회사에서 DB 테스트 인원들을 이제 모집을 할 때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제 보험 계약한 고객이 50명 이상이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그 조건을 맞추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 되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인정받은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근태였어요. 저는 이제 지각을 한 적도 없고 또 결근을 한 적도 없고 근태가 이제 좋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태를 인정받아서 저도 테스트 인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DB 영업을 조금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이거는 저도 해본 적이 없었고 같이 시작한 동료들도 해본 적이 없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었죠.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명 상담 신청해서 나한테 이제 상담 신청이 되신 고객님이라고 DB를 받았는데 막상 전화해보니까 상담 신청을 하신 적이 없대요. 왜? 뭐지? 뭐 때문이지?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하나둘씩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내 이야기를 듣게끔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동료들끼리 머리를 맞대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나둘씩 이제 방법이 보이더라고요. 상담 시험 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도 짧게 한 30초 정도만 시간 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보험료를 줄여드릴 수 있는 방안이라던가 그런 분들 좀 찾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TV를 하기 전과 후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면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영업이 안 되고 힘들 때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생각이 가난해지거든요. 내가 뭔가 고객을 위해서 뭔가 선물도 사야 되고 이렇게 이제 돈을 써야 돈을 벌 수가 있는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내 지출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투자해야 되는 비용, 뭐 사업 비용 이걸 아끼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DB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소득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이제는 이제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좀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이제 돈을 내가 쓰고 쓴 만큼 또 이제 벌어들이고 이렇게 이제 악순환에서 선순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가난해졌던 제 생각이 이제 조금 사업가, 투자 마인드로 좀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DB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소득이었죠. DB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전 직장에서 받던 급여보다도 낮은 그 급여를 받았거든요. 100만 원보다도 못한 급여를 받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DB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 다음에 70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제 소득이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1000만 원이라는 월급을 전 직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월급이죠. 그거를 해내다 보니까 일하는 게 되게 재밌어졌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께 이제 용돈을 100만 원을 드렸어요. 전 한 번도 100만 원대 용돈을 드려본 적이 없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 영업 전략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두 번째는 나만의 차별화 어필하기, 세 번째는 우선 내 편으로 만들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안보험이 궁금해서 상담 신청하셨대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볼 거는 이분이 안보험이 없어서 신청을 하셨나, 아니면 기존 안보험이 안 좋아서 해지하고 갈아타시려고 신청을 하신 건지, 아니면 기존 안보험을 놔두고 새로 안보험을 추가하고 싶으신 건지, 경우의 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 경우의 수들을 다 생각하고 나서 고객과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 경우의 수에 정답이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니까 당연히 이제 고객도 자기 속마음을 또 얘기도 하고, 제 하나의 영업 전략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고객과 만나서 상담을 할 때 스타일을 조금 바꿔봤어요. 저는 상품 설명서를 가져가지 않아요. 왜냐면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는 적어도 그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 그렇게 해서 했던 게, 저는 컴퓨터, 노트북 하나만 가져가가지고 보험사 전산도 보여드리고, 제가 뭐 상담할 때 쓰는 PPT들이 있어요. 그런 PPT들도 보여드리고, 그냥 자료들도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일단 첫 번째로 고객들이 지루해하지 않아요. 컴퓨터 화면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집중도가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집중도가 높아진 만큼 이게 계약으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우선 내 편으로 만들기인데요. 보험이 이제 뭐 하나가 있는 분도 있고, 뭐 보험이 뭐 여러 개 있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다 그거 보험들을 제 걸로 바꾸지는 못해요. 고객들도 그걸 원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먼저 급한 것들만, 만약에 이분이 보험이 3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이 있으신데 요거를 제가 해드리면 1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이 돼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3만 원짜리 보험이 1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출이 2만 원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 편으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추가적으로 이제 터치가 들어가죠. 요것도 변경해 주시는 게 좋다. 내 편이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되게 쉬워지거든요, 영업이. 고객 풀들을 빠르게 늘리는 데 포커스를 좀 두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건데요. 어떻게 이미지를 심어주냐면 고객들이 이제 통화로 여쭤보시는 것들, 문의하시는 내용들, 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는 바로바로 해결을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혹은 그 전화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더라도 그러면 제가 그거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늦은 시간이어도 꼭 이제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에게는 그때그때 연락하기 편한 사람, 그때그때 연락을 하면 바로바로 답변을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항상 제가 고객과 상담이 끝나고 나서 보여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저희 회사 전산망인데요. 그 전산망에는 제가 관리해드리는 고객들 리스트가 쫙 나와 있어요. 900명 가까이 되는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고객들이 보시면 이 설계사를 선택하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그런 이미지를 좀 심어줬던 것 같아요. 제가 TV 영업이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앞전에 말씀드린 4가지와 한 번이라도 더 전화를 걸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 이제 노하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남들은 2번, 3번 이렇게 전화를 하실 때 저는 뭐 4번, 5번, 많게는 또 10번까지. 어느 정도냐면 전화를 정말 안 받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매일매일 전화를 드렸어요. 이분은 언제쯤 전화를 받을까? 출근해서 하는 일은 이분한테 전화하는 거. 오늘도 안 받네. 내일도 안 받겠지. 내일 전화하면 또 안 받으세요. 오죽하면 제가 컬러링을 이제 외웠어요. 컬러링을 외워서 이제 흥얼흥얼 거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딱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거의 한 2달 만에. 여보세요. 상담 시험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전화로 이제 대화를 하고 다행히 이제 만나서 계약이 이루어지셨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남들이었으면 2번, 3번 하고 이제 전화를 안 했을 텐데, 근데 저는 그냥 계속 시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TV 고객이 전화를 안 받는데도 계속 전화를 걸었던 거는, 이 사람은 아직 저한테 상담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마음의 문이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똑똑똑 노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게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설령 이제 거절을 하시더라도 거절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거절이구나, 그러면 다음번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의 저의 경험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거절했을 때 저한테 오는 경험치, 그게 있으면 이 DB가 어려운 거든 쉬운 거든 저는 이제 어떤 거든 다 소화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절 당해도 계속 전화하는 편이에요. 일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바로 이제 거절하셨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런데도 전 계속 전화를 드렸어요. 왜냐면 그분이 나이에 비해서 내시는 보험료가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전화를 한번 받으시더니 그만 좀 전화하시면 안 되냐고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지금 내시는 보험료가 좀 너무 과하시다, 안타까운 마음에 전화를 드렸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럼 일단 만나나 봅시다 하고 만났어요. 처음에 이제 상담할 때 팔짱 끼시고, 그래 너 어디 한번 떠들어봐라, 드러나 보자, 이렇게 이제 상담을 들으셨는데, 상담이 다 끝나시고 나서는 저랑 저희 와이프 그리고 우리 가족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저한테 공손히 인사하셨어요. 제가 남들처럼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들처럼 뭐 고객과 보험 상담하는 스킬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꾸준하게 더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TV 영업이 잘 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TV 영업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정말 많이 겪었었고, 그다음에 저만의 노하우도 많이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 봄앱과 봄앱 플래너 이 2가지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은 케이스예요. 제가 봄앱을 설계사가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사용해봤거든요. 내가 먼저 사용해보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아야 제가 고객한테 이제 추천할 수가 있잖아요. 가장 좋았던 거는 청구였어요. 그냥 사진만 올리고 나니까 다음날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보험금이 이제 청구되었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봄앱 플래너는 저한테 이제 비서인 것 같아요. 비서 역할을 해주는데, 뭐 상담 예약이 이제 잡히신 분들, 카톡 상담, 뭐 전화 상담, 대면 상담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저한테 알림을 보내주거든요. 당일에 한번 연락이 오고 1시간 전에 연락이 한번 오고요. 그 다음에 놓치면 안 되는 고객들 중에서 상명일이 다가오신 분들, 보험 청구를 최근에 하신 분들, 건강 정보가 업데이트 되신 분들, 제가 이제 그냥 모르고 지나칠 뻔한 것들을 봄앱 플래너에서 빠짐없이 체크를 하고 챙겨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영업 지원 보면 현재 그달의 이슈들, 제가 이제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것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게시물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쁘더라도 영업 지원 게시물만 좀 잘 확인하면 현재 트렌드들이나 아니면 이슈들, 그런 것들이 이제 모르고 지나치는 일 없게끔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 상담하다 보면 약관을 같이 봐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봄앱 플래너에서
약관 보기를 누르면 그 해당 보험의 약관으로 바로 이동이 돼요. 구매 플래너가 없었으면 저는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지실에 들어가서 또 해당 상품을 또 찾아야 되고 검색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냥 버튼 한 번에 약관이 바로 열려요. 저는 이게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 정리해보자면 보험 플래너가 저의 스케줄 관리와 고객 관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제가 일이 바쁜데 짜잘한 것들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놓치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을 보험 플래너가 알림으로 계속 이제 저를 챙겨주는 것 같아요. TV 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DB라는 게 저도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2달 만에 연결되신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한테 화를 내신 분도 있었고 저도 이제 어려움이 되게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남들보다 한 번 더 시도해 보시고 남들보다 한 통이라도 더 전화를 해보시면 저는 결과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간절하고 꾸준하게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TV 영업 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이 영상 기획을 제가 있는데, 제가 이 영상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분들과 다 사전 미팅을 했어요. 여기에서 사전 인터뷰를 지금 보시니까 보통 2시간 정도씩 인터뷰를 저랑 미리 했어요. 미를 해서 이분들이 DB를 사용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강조해줘야 이 영상을 보실 때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서 만든 거라 길이가 좀 깁니다. 그냥 이거를 그냥 마케팅 목적으로 쓰려고 만든 건 아니었어요.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서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에너지나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라서 이분이 장점은 아까 고객 컬러링을 외울 정도로 전화했다 그랬죠. 되게 단순해요, 이분. 제가 대화를 오래 나눠보니. 그리고 되게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게 단순해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될 때까지 해보죠, 뭐. 그리고 말도 보면 느릿느릿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돌방을 할 때도 본인이 그냥 멘탈을 잡고 가는 거야. 그냥 처음에 강변 테크노마트를 돌았대요. 강변 테크노마트의 위에 보면은 이제 식당가 있거든요. 거의 식당가 그리고 거기가 그렇게 막 활성화된 상가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전에야 한 20년 전쯤, 25년 아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거기가 막 활성화됐었어요. 용산보다 더 가전제품을 거기 가서 샀으니까. 네. 그 용산을 갈 필요가 없게 만들었던 데가 그 테크노마트. 그러니까 거기가 예전에나 그렇게 많았지. 지금 가면은 이렇게 낙후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연히 지인을 만났다가 그냥 테크노마트 상가를 다 돈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거기에서 계속 돌방하고 찾아가고 이거를 하기 시작했던 분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20대 때 이 멘탈. 근데 그냥 이분의 장점은 항상 긍정적으로 될 때까지 해보자. 그다음에 끈기랑 인내심이 굉장히 좋아. 꾸준함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DB 테스트 인원들, 에즈금융 서비스에서 구매 파트너스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DB를 제공해서 DB의 효율이 어떤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뽑았던 인원 중에 하나인데 조건이 안 됐지만은 근태로 차출돼서 DB에 이제 DB 영업에 뛰어들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근데 아까도 고객의 컬러링을 외울 정도로 그냥 매일 이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어, 기본적으로 세일즈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냥 3번, 4번 해봤는데 아 이분은 거절 이럴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간절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돌방을 할 정도로 영업 지인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외부에서 지금 여기로 못 오시는 분, 그때 그 어디냐?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라고 하고, 소리 확인해 볼까요? 잠시만요. 네. 아까 제가 하긴 했는데, 나오죠? 소리 잘 나와. 첫 직장에서 조리 관련된 일을 했었어요. 소리도 나오죠? 되게 고된데 네. 돈은 이 화면이 나오나요? 전체 화면이? 네, 나온다. 오케이. 슬라이드 쇼로 공유할게요. 나오죠? 네. 그죠? 큰 화면으로 나오죠? 네. 네, 오케이. 첫 직장에서 자, 두 번째 인터뷰 드릴게요.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자, 이분은 먼저 소개를 드리면 간호사였어요. 네, 대학병원 간호사였고, 간호사를 하다가 이분 자체가 돈에 욕심이 되게 많았어요. 본인 스스로가.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 근데 본인 간호사 월급 급여로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를 만들 수 없다라는 계산이 딱 서자마자 이제 다른 일을 찾기 시작했었고, 지인을 통해서 이제 보험업을 처음 도전하게 된 분입니다. 근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쉽게 잘 풀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DB 영업을 접하게 되고 결과물들이 굉장히 잘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게 됐고요. 굉장히 어, 똑부러지세요. 이분은 딱 제가 인터뷰했을 때도 한번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 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네이버에 이제 검색을 했는데 500만 원 이상 버는 방법을 치니까 의사가 되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되는 건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제 주변에 있는 지인을 만났는데 저랑 나이가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저랑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따라가면 그래도 저 사람의 반 정도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처음에 뭐 보험이다 뭐다 이런 것들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잘 돼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보험 설계사를 시작을 했어요. 현재는 DB 영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은 제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그 소득 이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아주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보험 설계사 김은영입니다. 제가 보험 영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사회초년생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금리라던가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이런 지식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서 사람들을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한국장학재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정말 열심히 습득하고 배우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사실 대가가 너무나도 적게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 원래 전공이 이제 간호사이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서 간호사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일도 사실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고 5년, 10년 앞선 선배들을 봤을 때 비전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500만 원 이상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네이버 지식인 많이 쳐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의사가 되라 라고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되려면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 지인 중에 딱 한 살 차이 나는 지인이 있어요. 근데 저랑은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갔었을 때 내가 그분이랑 똑같이 따라하면 그래도 반 이상의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 영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DB 영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회사도 너무 좋았고 시스템이 너무 잘 잡혀 있었어요. 근데 배운 대로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배운 대로 했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나 제 지인들 아직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었었고 그게 이제 계속 어긋나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포기하게 되면은 그냥 저는 이제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임 활동도 해보고 그리고 문화센터도 들어갔었는데 제가 원래 요리를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쿠킹 클래스라던가 이런 데를 이제 찾아가서 어머니들이랑 이제 대화하면서도 해보고 한국 무용을 또 도전을 했었는데 연령대가 60대 분들이 많으셨고 제가 막내였거든요. 항상 오면은 딸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도 사실 잘 풀리진 않았었던 거였는데 이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저희 뭐 부지점장님이나 같은 팀원들이나 지점장님도 되게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얘는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하려고 하네. 그러다 보니까 DB 테스터를 뽑는 기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부지점장님께서 저를 추천을 해주셨고 지점장님도 그런 모습들을 좋게 보셔서 DB 테스터라는 기회를 제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DB 테스터의 기회를 잡았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쉬운 게 아니었어요. 전화를 했을 때 친절하게 받으니까 이 사람은 나를 만날 거다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그리고 그 장소가 됐을 때 만남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나의 착각이었구나 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이제 저 스스로한테 문제를 찾아보기 시작을 했고 이게 만약에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찾아갔어요. 특히나 이거를 먼저 경험한 선배들이 있을 거잖아요. 선배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 답변이 저한테 완전히 와닿지 않으면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저한테 맞는 것들을 습득을 하고 그걸 제 걸로 만들어서 제 노하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노력했던 부분은 DB 영업의 특성상 이제 전화를 걸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을 때 뭔가 꼬이거나 더듬거나 하게 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크립트를 좀 더 열심히 준비했고 그리고 더 철저하게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먼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가 읽어보고 했었는데 이게 문서화되어 있게 되면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투로 그 스크립트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잠깐 쉬는 타이밍까지 그리고 뭐 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제 걸로 만들었었고 그 스크립트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거절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에 대한 거절 스크립트도 같이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스크립트를 만들고 그냥 바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부지점장님이나 아니면 선배들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근데 만약에 이 결과값이 안 좋았어요. 그럼 그걸 다시 또 수정 보완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만의 스크립트가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스크립트를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고 해서 만남이 잘 잡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 상대방이 나를 만나야 될 명분이 정확하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랑 이제 약속을 잡을 건데 우리 내일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 것과 내가 돈가스 맛집을 알아냈는데 1시에 우리 돈가스 같이 먹으러 갈까? 라고 하는 확률은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그거를 DB 영업에 똑같이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를 만날 명분을 정확하게 심어주자.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실비는 꼭 가지고 계시거든요. 원래 같은 나이고 같은 연령이면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게 맞잖아요. 근데 다 다르게 내고 계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험이라는 상품에도 원가가 있어요. 그것보다 이제 비싸게 내고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 거품이나 마진을 없애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를 만나게 되면 보험에 대한 원가도 알게 되고 그리고 한 달에 나가는 지출도 아끼실 수 있다라는 명분을 잡았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이라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가입을 하시잖아요. 근데 자동차 보험도 매년 달라져요. 근데 그거를 전체를 다 비교하면서 가입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비교 한 번만 한다고 하더라도 한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는 아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를 만나면 이런 혜택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명분을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전화를 할 때나 그리고 고객들 상담을 할 때 제가 중점적으로 뒀던 거는 정말 제 가족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상담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다 하면 저희 아빠라고 생각하면 저는 너무 화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을 했어요. 만약에 제 동생이었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안 뒀을 거다 라는 그 리액션을 했었고, 근데 사실 이게 너무 과하면 부담이 되고요, 너무 적으면 AI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 감정을 섞어서 그렇게 적당한 리액션을 했었고 공감이 갈 수 있게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영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나한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봤어요. 저라는 사람도 배려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면 상대방을 똑같이 해주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그 상대방의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걸 먹고 있지? 아, 뭐 커피를 좋아하는구나, 뭐 샷을 추가해서 먹네?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또 다음에 만났을 때 맞아,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샷 추가해서 드시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은 그런 것까지 기억하세요? 하면서 되게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상대방도 저한테 똑같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장점화했던 것 같아요. 제가 DB 영업을 하면서 소개받으신 어머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이제 보험금 청구로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너무나도 이제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고, 그분을 이제 제가 상담하러 갔을 때 처음 만나 뵀는데 처음에 저를 만나시지 않으려고 하기도 했고 계속 저랑 대화를 하는데 눈을 이제 이렇게 내리 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마음의 문을 못 여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소하게 이제 어머니도 조금 챙겨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가 그릇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한테 이제 물컵이나 이런 것들을 주셨을 때 도자기가 되게 화려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그릇에 특별한 것을 담아서 먹게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한테 좀 특별한 음식도 선물을 드리고, 뭐 사소한 말로라도 이제 어머니 식사하셨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됐는데, 어느 날은 증권이나 이런 것들을 뽑아서 어머니한테 주려고 갔는데 어머님이 그 전과는 다르게 되게 이제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딸 왔냐 이러면서 딸처럼 여겨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께서 마음에 또 문을 여셨고, 그러고 나서 어머니 진짜 친한 동생분도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DB 영업을 할 때 거절을 극복하는 노하우는요, DB를 거절을 받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펫보험 상담을 위해서 제가 부산에 미팅이 잡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그분은 갑자기 그 당일날 서울로 올라온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긋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는 운명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뒤로 아예 연락도 안 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제가 펫보험 다른 분 소개시켜 줄 테니 이분 좀 부탁드립니다. 얼굴 한번 본 적도 없고 통화도 심지어 딱 한 번 했었었는데 그분이 소개를 시켜줬고, 실제로 이번에 그분을 만나서 상담을 진행을 해서 또 계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DB라는 이 시장 자체가 하나의 소개의 풀이 될 수 있다 라고 느꼈고, 거절을 받는다고 해서 그거에 너무 고민하고 뭐 빠져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DB 영업에서 소개를 잘 받으시려면 소개를 해달라고 직접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한테 만약에 소개 요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머니도 저를 만나서 이렇게 혜택을 받으신 것처럼 어머니 주변에도 소중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저를 만나서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주변에 계신 분들 소개시켜달라라는 말을 저는 꼭 합니다. 그래서 상담이 끝나게 되면 이런 소개 멘트는 무조건 하는 편이고, 결국에는 소개라는 것도 모수 싸움이고 내가 소개를 받고 싶으면 당연히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아요. DB 영업을 시작하기에 좀 적합한 분들은 처음에 이 일을 도전을 하면서 여러 이제 모수나 풀을 이용을 하셨을 텐데 좀 더 내가 더 확장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저는 더 추천드려요. 물론
지인이 없고 내가 풀이 없어서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더 확장하기 위해서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기 영업 스타일을 찾고 그게 보통은 저는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그때 이제 DB 영업도 같이 하시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험 DB 영업은 앞으로도 잘 될 거예요. 사실 보험에 대해서 접근성은 점점 더 쉬워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분은 64세 할아버지였는데 보여주시면서 보맵 어플이더라고요. 본인 보험들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를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본인 보험을 다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쉬워진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도 뭐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전화로도 금방금방 이제 또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요새는 막 다른 어플 보게 되면은 3초 만에 가입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는 것처럼 앞으로 보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보험 회사도 사익을 추구하는 회사인 거잖아요. 근데 보험을 가입은 쉽게 하지만 당연히 받을 때는 그렇게 쉽게 주지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험은 가입은 쉽겠지만 관리나 보장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또 관리를 해드릴 수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보험이 AI로 대체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일은 계속해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DB 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드리면 단기간에 그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DB 영업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DB를 이제 구매를 하셔서 시도를 해보시는데 뭔가 잘 결과값이 안 나와요. 그러면 아 나랑 안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것들을 또 시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결과값이 안 나오게 되면 아 그냥 나는 이거랑 안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근데 사실 어떤 일이든 맞는 일은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맞아지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꾸준히 해서 결과값을 꼭 내셨으면 좋겠고 저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당장에 그런 결과값이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의 루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희 하루에 새끼 먹듯이 밥 먹듯이 아 내가 오늘은 DB 한 3통을 한번 돌려봐야지 라고 하는 루틴을 하루하루 끼고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과값이 나올 수밖에 없고 꾸준히 하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것들 다 이루실 수 있는 기회를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나봤을 때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크립트에 대한 노력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스크립트 이야기도 몇 번 했습니다만 그 스크립트가 어떻게 말해야겠다라고 쓰는 정도가 아니라 1차적으로 일단은 대화할 그다음에 상담을 이끌어갈 내용을 디테일하게 적고 그거를 실제 자기 말투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스크립트 써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처럼 내가 이제 이 어느 정도는 나의 할 말들을 적는 거잖아요. 쉬운 말로 생각하면. 근데 적어놓고 그걸 읽을 때와 실제 내가 말을 할 때 쓰는 단어나 말투가 달라지거든요. 스크립트를 써보면. 그거를 본인이 직접 다 말을 해, 스크립트가 내가 전화할 때 말투랑 똑같은지 아닌지를 체크해서 다 바꾼 거죠. 그 작업을 왜 해본 적이 없어요. 노력을 할 때는 하는 데까지 해보는 게 아니라 진짜 완벽하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내가 못했던 걸 해내는 수준까지 해봐야 그게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나는 스크립트도 써봤어. 전화 안 받는 고객한테 매일 전화도 하고 있어. 근데 고객이 전화를 안 받고 고객이 스크립트대로 해도 나를 거절해. 이거는 어, 제 경험상 섣불리 제가 막 비판할 수는 없지만 핑계인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화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요. 잘했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엔 내가 얼마나 파고 들어갔느냐에 대한 노력과 비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아까 없죠. 아예 없잖아요. 네. 거절이라고 그거 갖다가 신경 쓰지 마라.
날 거절한 사람도 소개를 시켜주는데 그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또 공통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분과 두 번째 FC 분의 공통점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나아질 수 있을까? 앞으로 내가 영업을 할 때 어떤 마인드와 자세로 하면 좋을까를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자존감은 내 마인드에서부터 나왔거든요. 내 마인드가 위축되어 있거나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면요. 그게 알게 모르게 상대방이 느낍니다. 음. 뭔가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소리만 크고 발음만 정확하다고 해서 내 자신감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목소리 크게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발음 또박또박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달력 자체가 다릅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거 자체가 달라요. 그거는 내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대비가 되어 있느냐, 혹은 조금 미흡하더라도 내 스스로에 대한 확신으로 차 있느냐. 될 거야. 거절할 때는 해봐. 어차피 나한테 상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날 만나면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내가 이 깔려있는 마인드와 이런 것들이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면 그게 굉장히 좋은 결과물로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FC분들 중에서 지금 방금 말한 후자, 전자는 뭐예요? 저 같은 사람. 완벽하게 준비하고 될 때까지 준비하고 나를 갈아 넣는 스타일. 저는 그래야 뭐가 되는 스타일. 왜? 제 이 순발력이 없다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수도 없이 연습을 해야 저는 그들이 하는 후자에서 말씀드린 뭔가 이 기세와 이런 것들이 되는 분들의 수준이 나와요. 저는 그냥 99% 노력하고. 근데 그 기세, 신, 그다음에 이거를 보여주는 최근에 이 저희 FC 분들 중에서 그걸 되게 잘 보여주는 분이 김정현 FC. 여러분들 자리에서 들리지 않나요? 가끔 통화하는 거 보면. 네. 여성분 목소리가 이렇게 좀 까랑까랑하고 들릴 거예요. 네. 천천히 가요. 네. 본 적은 없어도 들은 적은 있어요. 그분 후를 들어보면 화려하지 않아요. 언변이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약속이 잡혀요. 계약이 나와요. 그건 뭡니까? 본인이 확신에 차 있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땐 그게 가장 큽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이건 억지로 만드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냥 이분 자체가 긍정적이야. 하면 되지 뭐. 그리고 고민을 안 합니다. 일단은 뱉어요. 질러요. 예. 때로는 남자보다 더 멋있을 때가 있어요. 음. 그래놓고 전화 끊고 저한테 얘기해요. 괜찮을까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았어요. 근데 그런 게 필요해요. 일단 질러놓고 수습하는 거야. 수습하면서 어때요? 수습할 때 뭐가 나를 압박합니까? 그 고객과 약속한 시간을 약속해버렸잖아. 일단 내가 대책은 없는데 시간 약속을 해버렸어. 그리고 그분한테 내가 뭘 준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 그럼 정해진 시간과 그 안에 내가 어떻게든 해야 돼요. 그러면서 되게 빨리 성장해요. 제가 최근에 그런 캐릭터들이 꽤 있었는데 최근에 그 캐릭터가 또 보이는 분 중에 하나가 김정현 MC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고 가다가 가끔 한번 들리면 뭐라고 통화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저랑 전혀 다른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약속은 되게 잘 잡아요. 보맵 DB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어, 아무튼 그런 좀 본인의 성향들을 플러스 알파로 만들어 나가시면은 영업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제가 사회 마지막 지금 세 분이 캐릭터가 다 다르거든요. 이분은 저랑 좀 비슷한 스타일. 예. 이분은 DB 하나 돌리는데 한 3, 40분 이상씩 투자를 하시는 분. 약간 저랑 비슷한 스타일이고 저도 이분의 콜을 좀 많이 참고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따가 또 샘플도 들려드리겠지만 인터뷰를 먼저 보시죠.
DB 영업이 처음에는 시간 대비 이걸 왜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화를 2번, 3번 하고 그냥 안 받네 하고 나갈 거를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노력의 결과가 저는 지금 돌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제 급여가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아졌고요. 꾸준함의 상징이라는 그 W 또한 저는 120주를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한결입니다. 저는 보험 영업에서 일을 한 지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요. 처음에는 이 DB를 통해서 영업을 꾸려가다가 새로운 받는 거 없이도 이 DB를 통한 소개만으로도 지금은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DB를 두고 거기서 소개가 너무 많이 나왔죠. 지금 이제 부지런한 진급이죠. 제가 보험업을 뜨게 된 계기는 사실은 되게 단순했었어요. 부모님께서 저한테 보험료를 한번 받아가라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제 보험이 얼마인지를 처음으로 듣게 됐고요. 그 내는 금액이 좀 부담스러워서 보험을 다 해지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처음으로 보험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상담을 듣다 보니까 이 보험에는 허점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배우다가 이거는 정말 큰 사업 아이템이 되겠는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업이라는 거, 세일즈라는 걸 한번 배워보고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반대는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장 저희 아버지 이야기만 하더라도 모든 학원비랑 나중에 차리는 것까지 도와줄 테니까 공인중개사를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었어요. 친했던 형 같은 경우는 한결아 뭐 너가 하는 거는 다 응원을 하지만 형한테는 절대 보험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는 한번 생각을 하면 끝까지 가본다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DB 영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크게 보면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 제가 빠르게 팀장을 달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 팀장을 빠르게 못 달면 저는 여기서 저축이라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결국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영업을 해오고 제 실적을 봤을 때 이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거는 기존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이 DB라는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2번째는 제가 작년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영업직이고 계속 일을 나가서 뛰어야 되는데 앉아만 있고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돈을 더 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꾸준함의 상징인 W를 이어서 하고 있었는데 이게 끊기기 싫어가지고 주변 고객들 또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냥 10,000원짜리 뭐 상해보험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꾸준히 또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DB인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치료를 마치고 다시 회사에 복귀를 했는데 마침 운 좋게도 회사에서 DB 테스터 팀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시작이 되면서 한번 남들이 포기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DB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DB를 한 달에 15개씩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샀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45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가게 됐네요. 요거를 제가 6개월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벌어들인 소득은 한 4천만원 이상의 소득으로 15개. 이 DB로만 제가 초반의 수익률은 한 3배에서 6배 그리고 현재의 수익률은 20배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DB는 점점 더 가능성이 열려있다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DB 영업을 처음 시작했을 땐 결과가 안 좋았어요. 작년 9월 당시였을 거예요. 처음으로 이 DB라는 걸 시작하게 되니까 이게 데이터가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어가고 어떻게 소개를 받는지가 없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몇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행착오를 말씀드리면 저는 그 당시에 사실 전화를 못했습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은 뭔가 좀 민망한 거예요. 거절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전화를 못하고 거기에 메시지 기능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로만 연결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다 거절이었죠. 근데 저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DB라는 게 누군가는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했었던 게 텔레마케터 조직 같은 경우에도 이 DB를 통해서 결과를 엄청나게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나는 못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처럼 좀 애매한 FC한테는 이게 기회인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허리까지 아프고 나니까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살려볼 수 있을까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전화 2-3번 해보고 안 받고 잘못 걸었다 하고 했을 때 나간다면 저는 그때 연구를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내 말 들을 수 있게 하고 전화를 어떤 시간에 하면 이 사람이 좀 더 잘 받을까? 그거를 연구했던 게 자극을 주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더 있더라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DB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실 새로 구매하는 게 벅찰 정도로 많은 소개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DB가 예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뚫어가지고 계약을 한다였다면 지금은 그거를 대면을 통해 가지고 소개로 이어나가고 있다 보니까 새로 구매를 해도 제가 만날 시간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도 10배 이상의 소개라던가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까 저는 새로 구매는 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가 또 생각을 한 게 같이 잘 되자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지점원들이랑 함께 DB를 한번 다 같이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저희 팀 15명이서 함께 이 팀을 꾸려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프로세스를 알잖아요. 어떻게 했더니 반응이 좋았고, 어떻게 준비를 하니까 그게 반응이 좋았고, 이를 전부 다 공유를 했고요. 제가 목표했던 게 한 달에 적어도 12건 이상의 구매를 하자. 뭐 매주 수요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시간 동안 같이 모여가지고 전화를 하고요. 같이 메모했던 것도 기록을 하고요. 상담이 잡혔으면 어떻게 잡혔는지 음성 콜까지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벌써 계약을 맺은 사람들도 다 6명 나온 것 같고요. 대부분이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DB는 사실 같이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할 때 혼자면요, 이 귀찮음이 조금 더 저는 커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됐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부재도 하루 이틀 정도는 하는데 그 뒤에는 또 안 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팀을 묶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서로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교환하려면 뭐 몇 번 이상 돌려야 되고, 이거 몇 번 해가지고 어떻게 나왔다, 이거에 공유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거는 같이 뭉쳐있을 때 조금 더 으쌰으쌰 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팀 활동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제 DB 노하우를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DB 같은 경우는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고요, 누구나 연락을 돌려가지고 누구나 계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타율이 높아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는 거는 조금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서 섬세함이란 결국 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섬세함이 뭐냐면, 저는 이 DB를 배분받아가지고 연락을 돌리기 전에 전부 다 메모로 기입을 합니다. 세세한 거 하나까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보험의 가지수와 이 보험에서의 장점과 단점까지 전부 다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보 동의를 했던 시간까지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몇 시대가 이 사람이 편하게 휴대폰을 할 수 있는 시간인지,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요. 기존 보험들을 다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개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10개를 다 가입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왜 가입을 했을까? 어떤 부분 때문에 가입을 했을까? 그리고 이 보험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단점으로 잡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를 전부 다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요, 짧으면 뭐 15분, 길면 1시간 가까이도 걸리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DB는요, 이렇게 제가 열심히 정리를 해서 전화를 해도 허무하게 끝날 때가 많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그냥 잘못 눌렀어요, 또는 괜찮아요, 그냥 놔두세요 라고 그냥 끊는 경우도 많고요. 또 열심히 멘트를 준비해가 전화를 해도 그냥 부재중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저는 무조건 이 메모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전화가 연결이 됐을 때요, 이 DB는 결국 그 짧은 순간의 자극입니다. 그럼 그 자극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준비를 많이 해놔서 그 짧은 순간에 그 사람이 원하는 바, 니즈가 있는 바를 맞춰야 될 때까지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거를 빠르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 또한 지금 새로운 DB를 할 때도 다 정리의 과정을 거치고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 짧은 시간, 몇십 초, 1분 안에 사로잡을 수 있을까, 이거의 노력의 차이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DB는요, 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운이에요. 하지만 이 운이라는 거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쓰냐라고 생각하는, 살 수 있는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면 고객들, 기존 고객들에게 소개를 받는 것도 누구는 운이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절대 운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제가 더 그 사람들한테 많은 시간을 썼고 많은 관리를 해드렸고 귀찮음을 무릅쓰고 했냐라는 건데, 저는 이 DB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되는 DB가 왔을 때 얼마나 더 많은 타율을 보일 수 있고 얼마나 더 많은 계약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소개를 받을 수 있냐는 내가 준비를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2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전화를 받자마자 잘못 눌렀다 이러는 거예요. 이 어머님은 지금 CI 보험을 갖고 있고 안 좋은 거 무더기로 갖고 있는데 잘못 눌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땠죠? 메모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한 거를 가지고 어머님한테 잠깐만 1분만, 이렇게 연결된 것도 인연인데 1분만 한번 들어보셔라 하면서 갖고 있는 보험에 대한 단점과 장점을 바로 분석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 CI 보험 잘못 든 거 아는데 그냥 낸 지 오래돼가지고 그냥 가져가려고 했는데 또 막상 고민은 되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 말해주니까 한번 만나가지고 설명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성남 사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마침 용인 일정이 있다고 했어요. 마침 용인 일정이 했더니 오는 길이면 한번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상담들은 다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 잠깐 들어보셔라 라는 말로 이 사람에게 한 15초 정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저희가 그 사람이 가려웠던 부분, 조금 불편한데 했던 부분을 긁어낼 수 있다면 이거는 대면으로도 계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 DB를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귀찮음을 참을 수 있는 인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다가 조금 귀찮고 안 되는 것 같으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DB라는 걸 할 때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라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메모를 열심히 15분, 20분, 1시간을 하고 나서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요. 이러면 시간 날린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날린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시간이 귀찮고 짜증나지만 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계약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해보니까요, 이 귀찮음을 이겨내는 사람만이 결국은 꾸준하게 이 DB를 내 고객으로 만들어서 소개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 귀찮음이라는 거는 결국 어디에서나 있고요, 어디에서나 이겨내야지만 다음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DB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하는 조언은 결국 해야 된다는 거예요. DB 영업이라는 게 시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크고 있어요. 이거는 눈에 보여지는 결과 데이터거든요. 이거를 본다면 이 DB를 놓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들이 습관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거를 계속 하려는 거예요. 이 DB는요,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면 고객들한테 어떻게 소개를 받죠? 어떻게 가만 고객들을 뚫어내죠? 이거를 보게 된다면요, 똑같이 돈과 시간을 쓰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시간, 어떻게 하면 잠깐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대화를 하면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도 다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 뭐 교통값, 기름값 다 돈 아닌가요? 이 돈과 시간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저희가 결국 영업조직에서 일을 계속 해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DB도요, 앉아서 전화로 한다에 다른 점이 있지만 돈과 시간으로 결과를 만드는 일입니다. 저희가 돈은 구매를 하는데 들어가죠. 하지만 전 저희 DB 너무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은요, 전화를 돌리고 그 사람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를 한번 봐볼게요. DB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그만큼의 시간과 돈을 쓴다면요, 결과가 안 나올까요? 저는 이 DB는 무조건 결과치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똑같이 돈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한다면 더 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는 DB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희는 대면 조직이다 보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해내가면서 비율을 맞춰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DB라는 거는 배우고 가르치고 반복하고 귀찮음을 이겨낸다면 저는 무조건 할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FC, 차월수가 얼마 안 됐지만 노력을 하는 FC, 상담은 잘하지만 만날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이런 FC, 이런 사람들이 이 DB를 돌리다 보면요, 자리 잡을 수가 있게 되고 상담을 나가서 계약을 받으면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럼 그 붙은 자신감을 통해 가지고 더 활발하게 뛰는 거예요. 대면도 비대면도 똑같이요. 이걸 뛰다 보면요, 여기서 실적이 나오게 되고 그 실적이 이 FC들을 점점 더 잘하는 FC, 고실적을 치는 FC로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기존 고객들이 많이 없는 사람, 또는 있지만 소개가 안 나온다면 이 DB를 통해서 새로운 소개가 나오는 풀을 만들면 된다. 이거는 내가 돈과 시간을 쓰면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여기에 DB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노력형이에요. 만나보면은 아까도 얘기를 나눴지만은 한 DB 한 명한테 전화를 하기 전에 길게는 1시간까지 쓴다고 해요. 예. 근데 본인은 그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을 누적했을 때 아까 잠깐만요 하는 15초 이거의 내공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준비를 안 하고 전화를 받을 때까지 새로운 DB만 계속 찾다 보니까 그 잠깐만요 하고 10초, 15초를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쏟아낼 때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왜? 과거에 준비했던 것들이 적으니까. 결국은 어떨 때 준비해요? 전화 연결이 많이 돼야 그때 가서 준비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마인드 자체가 달랐어요. 그냥 고객을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사전에 설계도 다 해본대요. 고객의 인적사항과, 그러니까 뭐 이름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보험 DB를 주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 내역들이 마이데이터로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면 마이데이터를 보고 그 고객 걸로 설계도 직접 해보고 암내심 실비만큼은 한번 설계를 미리 해보고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갖고 있는 보험을 똑같이 설계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심지어는 마이데이터 이 연동한 시간까지도 파악을 한다잖아요. 왜? 그 시간대에 전화를 잘 받겠구나 이제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왜 이 세 분 중에 마지막 분이 DB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그리고 지금도 가장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월에 15개씩으로도 나중에 소개 시장이 만들어져서 나중에는 DB 테스터 인원에서 되게 조기에 종료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분한테는 좀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세 분의 인터뷰를 좀 준비해서 보여드렸고요. DB 영업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DB라는 거는 내 영업의 효율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공짜일 수가 없어. 예, 무료일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DB가 없을 때는 한 사람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가면서 어프로치하고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시간도 보내면서 내 가치관이나 내 스토리를 전달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 시간도 돈인데 우리한테는. 이런 것들의 노력이 뒷받침돼서 그래 상담 한번 받아보자까지 만들어지고 또 상담하고 계약까지 만들어지는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DB는 굉장히 빠르게 단축시켜준단 말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사업적으로 다가갈 수 있느냐?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아니라 내가 DB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DB로 인해서 일정 수익을 만들어내는 사업과 투자가 마인드로 좀 더 접근을 해보는 거를 권장한다. 이게 저희가, 그냥 영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DB를 활용하는 이 마인드도 좀 사업과 투자가 마인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FC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과 투자가 되기 전에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자영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혼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이제 저 정도지 1억 이상을 초반에 투입을 합니다. 1억 이상을 투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장사를 시작해요. 내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준비 기간 또한 10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보험 설계 사업을 좀 투영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보험 설계사 할 때 1억 들고 안 가거든요. 에이, 저도 1억, 보험 설계사에 1억 투자해가지고 내가 보험 설계사 할 것 같으면 저도 저희 뭐야 자영업 하죠. 해보시면 알 건데. 예. 그 1억 들고 자영업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저도 1억 있으면 보험 설계사 안 합니다. 자영업 하지. 이런 분들 한번 자영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실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마인드가 다르단 말이에요. 1억과 수중에 1억과 대출까지 끼죠. 그리고 내 소중한 시간에 1년 정도, 10개월에서 1년 정도를 투자하고 시작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 보험 설계사 할 때 그 정도에 대한 노력을 하느냐?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실 어렵잖아요. 저 비용을 투자하고 저 기간을 투자해서 시작하는데도 현실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공과금 여러 가지 다 떼고 차 떼고 나면은 본인한테 떨어지는 수익이 월 200도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손익분기점을 언제 넘겠어요? 내 원금 회복을 언제 하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건데 근데 우리를 잘 보십시오. 우리는 1억을 투자하지도 않고요. 10개월 동안 교육을 받지도 않습니다. 노력을 하지도 않아요.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를 하지도 않습니다. 한 두 달, 길면 두 달, 짧으면 한 달을 노력한단 말이죠. 그리고 비용도 이렇게 안 쓰는데 우리보다 한참 많은 돈과 시간을 쓴 분들도 이거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저 시간과 저 비용을 쓰지도 않으면서 이거보다 많이 벌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결국엔 본인의 결과물을 못 만드는 원인이 된다. 네, 그만큼 매일매일 내 노력을 투입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실력을 키우려는 뭔가 물리적인 시간과 돈을 그냥 쓰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거기에 저는 DB가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안 됐는데 자영업자보다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욕심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폐업을 하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사업가 투자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DB 영업이 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DB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과거의 DB랑은 굉장히 달라졌어요. 저희가 주로 만나게 되는 DB는 뱅크 샐러드, 그 다음에 봉해, 그다음에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카카오페이, 크게 플랫폼 DB 이 세 가지의 플랫폼 DB를 사용하죠. 저희가 막 외부의 작다한 DB들을 이제 다 쳐냈어요. 예전엔 이 유통되고 있는 DB를 저희가 다 써봤습니다. 다 써보고 대표들도 만나보고 문제가 뭐냐? AS가 어려워요. 그리고 꾸준한 수급이 잘 안 돼요. 우리는 인원이 많고 매달 몇 개가 필요합니다. 매달 뭐 2만 개씩 줄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돼요. 자기네들은 뽑아봤자 한 달에 뭐 한 1,000개가 최고래. 근데 그마저도 수량 개런티가 안 돼. 갑자기 줄거나 갑자기 이 뭔가 이 광고에 문제가 생기거나 해버리면 끊겨버리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DB를 뭔가 외부에서 조달해다 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맵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고 뱅크 샐러드는 저희랑 그 어저께 교육 들으셨잖아요. 저희랑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뭐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서 보호받기 때문에.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도 저희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기 때문에 그 플랫폼 DB에 대한 거는 꾸준히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보면은 또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야 될 주 DB의 타겟층 자체가 지금의 20, 30대 요 구간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또래부터 50대까지 요 부분들이 지금 20년 뒤에도 계속해서 보험의 주 타겟층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DB 만나면 대부분 이 안에 들어옵니다. 여기 30대부터 40대 후반까지 안에 많이 들어오고 뭐 커미션이나 보맥 DB, 콜 DB로 가게 되면은 이쪽 60대 초중반, 많게는 60대 후반까지도 올라가긴 합니다만 비중은 여기 비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들의 성향 자체가 어때요? 그러니까 플랫폼 DB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디지털 소비에 대한 게 많이 깨어 있습니다. 플랫폼으로 가입하고 보험 비교해보고 내가 그냥 전화상이나 모바일로 보험 가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깨어 있고 사용 능력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들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적을 거다. 그분들한테 보험 제안을 하고 여러분들이 영업을 해서 계약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 그분들을 고객으로 만들어 놓으면 결국엔 앞으로 10년, 20년 정도를 소개 영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데이터가 그것들을 증명해 주고 있죠. 20대, 30대 분들의 절반 정도가 보험 가입을 시도해 봤다. 뭘로? 컴퓨터, 휴대전화, 온라인 상으로.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 비율은 점점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이런 인슈어테크나 핀테크에 대한 수요와 성공 사례들이 많아질수록 후발주자들도 계속 생길 겁니다. 후발주자들, 뱅크샐러드, 뭐 카카오페이, 토스 이런 후발주자들이 많이 생길수록 저희에겐 좋죠. DB가 계속해서 생겨날 거니까. 예. 그거에 대한 사용량과 인식들이 점점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고맵도 함께 성장하고 유저들도 많아질 수 있으니까. 물론 열심히 운영을 해야겠지만 서비스들이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DB는 대표적으로 봄의 카카오 뱅크 샐러드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콜 DB를 한다, 커미션 또는 봄의 DB, 채팅 DB를 한다, 뱅크 샐러드. 카카오페이는 지금 회사 내부적으로도 계속해서 가격 조율과 테스트, 예, 그 단계에 있어서 지금 당장 어, 여러분들에게 써보십시오는 제가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저도 검증을 해봐요. 여러분들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검증을 좀 해보고 그러고 이제 제안을 드릴 거고
그래서 나는 전화가 자신 있다. 그러면은 보맵이나 커미션 DB는 굳이 여기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채팅으로 한번 해보고 있다. 그러면 뱅크셀러. 그리고 보맵도 채팅 DB들이 이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어. 그래서 채팅이냐 콜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냐? 두 가지로 보자 이겁니다. 난 전화로 시작해서 대면으로 나가. 전화로 했는데 고객이 대면보다 비대면을 원한다. 고객님 그러면 제가 원하시는 부분을 이후로 전화 끊고 카톡으로 좀 메시지로 소통해도 될까요? 하면 채팅 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리고 도매, 그러니까 뱅크샐러드 채팅으로 시작했는데 고객님이 혹시 전화 주실 수 있나요? 하면 콜디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국한되지 말고 고객님들과 빠르게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것들을 고민하시면 되고 그 시작점이 전화에 있느냐, 채팅에 있느냐 이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봄에 뱅크샐러드 모두 다 고객의 정보를 볼 수 있다. 마이데이터. 이게 강점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마이데이터에 조금은 이 뭐라고 할까요? 데이터에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고객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 가입 내역을 완벽하게 읽어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메디에이트죠. 저번에 보여드렸죠. 이거를 좀 활용해서 고객의 보험 가입 내역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 있다라는 거. 무료로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무서 여러분들 이것도 어떤 사람은 이걸로 DB 없이 이걸 DB화해서 영업을 뻗어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에즈금융 서비스 때 대면 조직에서 주위 분들한테 이거를 영업 접점으로 만드는.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시죠? 이 60세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조회가 안 돼요. 건강검진 받은 적이 없어도 조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받았다. 일단 직장인 분들이 많아요. 그죠? 나이대도 60세 미만이니까.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리포트를 샘플로 보여주면서 이거 한번 받아보죠. 그러면은 질병 예측과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거고 보험 가입 내역을 봐서 내가 질병 위험도가 높은 질병을 보험으로 잘 대비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다로 어프로치해서 상담자를 잡고 계약하고 소개까지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건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관리자분들한테 한번 본인한테 보내달라고 해보시고 직접 사용해 보시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 분량이 꽤 많아요. 거의 50페이지 가량 됩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 중에 뭐 어느 페이지를 내가 영업적으로 활용해 볼까? 화법은 어떻게 만들어 볼까? 이런 수많은 고민들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 준비를 해야겠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는 DB 영업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례를 보여드렸죠. 네. 여태까지 제 얘기만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실제 그걸로 DB 영업으로 결과를 내고 있는 분들의 사례를 좀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DB 영업을 이제 이렇게 돼야겠다. 아, DB는 이제 내 이 시간의 효율을 뒷받침해주는 도구다. 어프로치 단계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랑 내가 조금만 잘 해내면 채팅 DB라고 하면은 채팅 DB로 이분이 나한테 상담을 받겠다. 이분이랑 상담을 이어나가도 되겠다라는 모습을 초반에 보여주기만 잘하면 계약까지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잘해내면 내가 어프로치 하는 데 시간을 확 줄이고 그 비용을 줄이고 빠른 영업 전개와 수익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를 가지고 좀 접하셨으면 좋겠어요. DB 영업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저는 지인풀이 없어서 DB 영업하려는 이게 한계입니다. 마인드의 한계가. 네. 그래서 그냥 난 지인이 없으니까 난 DB 영업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본인의 사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백다방을 열었어요. 예를 들어 뭐 조그만 카페를 하나 열었어. 식당을 하나 열었어. 근데 마케팅을 해야지 알릴 거 아닙니까? 가게 문을 열었다고 누군가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문 열고 나가서 이 도로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런 거와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 파가지고, 영등포 맛집 치면은 내 가게가 나오게끔 내가 그 작업들을 해놓는다. 누가 더 빨리 모객을 하겠냐, 후자겠죠. 나가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배고파서 우리 가게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과 내가 딱 마케팅 기반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 마케팅을 딱 바로 펼쳐가지고 고객들이 영등포 맛집 검색하면 우리 가게가 나와서 그냥 알아서 찾아보고 들어오게 만든다면 훨씬 더 영업의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죠? 네. 결국 DB가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케팅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영업을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이걸로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실제로 DB 영업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봄앱 DB는 봄앱 플래너에서 봐야 되거든요. 봄앱 플래너에서 DB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다음에 뱅크 샐러드는 해피톡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다음에 영업 전개를 어떻게 하는지 이 정도를 오늘 보여드리고 전체 교육을 마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사례, 심화 사례 연구는 저희 DB 교육이 다음 주에 하나 더 있어요. 하이브리드 교육이라고 해서 하나 더 있습니다. 그때 실제 사례들 보장 분석해가지고 계약 진행까지 한 사례들이랑 보장 분석표 보면서 하이브리드 영업에 대한 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그림을 그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DB 영업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 3시 10분에 두 번째 교육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냥 네, 버퍼링이 오나요? 차 고생 네, 1차 고생입니다.